2018년 7월 당시 6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55분 동안 나오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A군은 다음 날에는 61분, 그 다음 날에도 화장실에 격리됐는데요. 경찰이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한 것과 달리 최근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훈육이란 교사 측 주장을 비판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4세 아동을 78cm 높이 교구장 위에 40분간 올려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동의 훈육이었다는 보육교사 주장에도 대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운다는 이유로 2세 아동을 보일러실에 1시간 30분가량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타임아웃은 잘못된 행동을 한 아동을 일정 시간, 정해진 장소에 격리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훈육법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아동격리 과정과 방식이 잘못돼 아동 행동 개선 측면보다 공포와 불안 등 정서적 학대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군 사건이 훈육보다는 체벌에 가깝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검찰의 판단이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인데요. 신체적인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모욕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라든지 그런 정서적 방법이라든지 이런 그 처벌의 방법은 결코 훈육이 아니다.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고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사실 이게 정서학대로 보는 경우들이. 그러나 검찰은 타임아웃 이후 아동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점, 화장실에 잠금 장치가 없다는 점,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로 볼 고의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용력의 정도나 행위에 이르게 된 동의와 경위, 피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이런 판단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런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이런 기준을 두고 이 사건을 아마 판단을 했겠죠. 이에 대해 아동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이 이후 발생할 유사 사건의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겠죠. 아이를 1시간을 화장실에 가두든 30분을 가두든 죄가 아닌 거잖아요. 격리시키는 일이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올바른 훈육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교사가 숙지할 보다 정확한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그런 모호성 때문인데 제도적으로 좀 세세한 세부 지침을, 특히 훈육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 금지된 행위하고 허용된 행위를 좀 더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현재 A군 어머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논란도 이어지는 만큼 사법부의 일관성 있는 판단이 요구됩니다.